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아관파천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1896년 7월 2일에 창설되어 1898년 12월 말 실질적으로 해산된 한국 최초의 민간 중심의 정치사회단체로서 독립협회와 그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협회 창설과 활동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내의 정세 변화, 즉 보수 세력의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한 사대주의적 외교노선 지속과 일본 및 서구 열강의 내정 간섭 및 이권 침탈에 따른 한국의 국가적 자주성, 독립성 상실 위협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으로서는 1884년의 갑신정변과 1894년부터 진행된 갑오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소수 지식인이나 정부 주도 개혁이 갖는 한계와 또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점을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독립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6년 4월 7일 갑신정변 실패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한 서재필의 노력과 김홍집 내각, 유길준, 박정양 내각 등 정부 온건개혁파의 물적 제도적 지원에 합해져서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일간지인, 초기에는 이제 주 3회 격일간지라고 하죠. 주 3회의 격일간지로 발행되었다가 1898년 7월 1일부터는 매일 발행하는 일간지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런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일간지인 독립신문을 1896년 4월 7일 발행합니다. 독립신문은 국문판과 영문판, 영어로 된 것과 국문, 한글로 된 거죠.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으며 1899년 12월 4일 폐간할 때까지 대중계몽과 독립사상 고취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독립신문 활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1기는 1896년 4월 7일 창간호 발행 이후부터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가 창설된 시기까지로서 이 기간의 신문 논조는 주로 국민 계몽에 주력하는 것이었고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기는 1896년 7월 4일부터 1898년 5월 11일까지로 독립협회의 창립 이후부터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윤치호에게 인계하고 다시 출국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전개한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의 건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독립협회 회원과 국민의 계몽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정부 내에서 격화돼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친러 수구파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독립신문의 논조는 1897년 봄부터 정부를 공격하고 또 탐관 오리들을, 나쁜 관리들이죠. 탐관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관 오리라고 하면 나쁜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나쁜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1897년 8월부터 러시아가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을 보내서 내정 간섭을 자행하고 또 각종 이권을 침탈하자 이에 비판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당시 친러파 내각이 있었으니까 당시 이로 인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이 가중되었고요. 그렇죠? 정부를 비판하고 또
나쁜 관리는 몰아내자라는 쪽으로 논조를 바꾸니까 당연히 정부도 탄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탄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고요. 제3기는 그리고 1898년 5월 12일부터 1898년 12월 말까지로 윤치호가 서재필에 이어 주필이 된 이후부터 독립협회가 해산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민중을 지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1898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 3회 격일간지에서 매일 발간하는 일간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기는 1899년 1월 1일부터 1899년 12월 4일까지로 이미 독립협회가 해산한 다음부터 신문이 더 이상의 신문의 기능을 못했던 그런 폐간할 될 때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독립신문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독립신문에 이어서 독립협회의 창설과 활동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앞서 창설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후외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896년 7월 2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독립협회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립협회는 창립 직후에는 왕권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하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을 전개합니다. 그 결과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을 개최하였고요. 1897년 5월 23일에는 독립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98년 말에는 독립문이 완공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1898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이 노골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독립협회는 국가 독립 문제를 대중토론회의 주제로 상정해서 러시아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는 등의 반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개최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서 결국 러시아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의 해임과 한러은행이 폐쇄되는 등의 결과를 얻은 것은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독립협회는 1897년 8월부터 1898년 7월까지 총 34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초기에는 비정치적 주제를 다루었으나 러시아의 침략이 노골화된 이후에는 정치 문제가 주된 주제였고 여기에는 기존 정부 관료뿐 아니라 하급 관리, 신식학교 학생, 유학생, 상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언급한 1898년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는 러시아의 침략 의도를 저지하고 국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독립협회는 1898년 7월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내 개혁의 필요성에서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수호, 노륙법 어려운 법인데요.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노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있죠.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죠. 죄인의 스승, 그 다음에 아들, 남편, 아비, 아버지까지 다 죽이는 게 노륙법입니다. 그래서 노륙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자법,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죄인의 가족에게 중형을 내리는 법이죠. 연자법.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죄인을 스스로 죄 한 명이 아니라 죄인의 스승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버지까지 다 죽이는 노릇법이고요. 연자법은 죄인의 가족에게 똑같은 중형을 내리는 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있다는 것은 결국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릇법하고 연자법 같은 것은 부활하면 안 된다. 저지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과 집회의 보장, 그 다음에 탐관오리, 아까 나쁜 관리 및 수급화 관료의 규탄 내지는 축출, 그리고 중추원, 그러니까 내각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원을 개편해서 그 안에 의회를 개설하자라는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 내에서는 고종의 황제권 강화 시도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고종도 이제 아간파천을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개혁을 이루겠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그 황제권 강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초반부에는 상당히 독립협회에서도 그걸 지지하고 독립신문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이 황제권 강화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 독립협회 내에서는 의견이 둘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그 한쪽은 대내적 관민통합과 관료와 국민을 통합하는 거죠. 관민통합과 대외적 자주독립을 위한 국권의 상징으로서 황제권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교육계몽을 통해 점진적 제도개혁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계열로서 윤치호나 이상제, 남궁옥 선생 같은 분들이 대표자였습니다. 즉 황제권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교육계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도개혁을 하자라는 쪽이 이제 주류였던 윤치호, 이상제, 남궁옥 선생 등이었었고요. 다른 한쪽은 황제 중심의 권력구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렇죠? 그 개혁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급진적인 체제개혁을 독려했던 계열로서 이들은 일본 망명 중이었던, 아까 박영효가 2차 갑오개혁 때 다시 또 실패하고 누명을 받고 다시 일본을 망명했잖아요. 일본 망명 중이었던 박영효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안경수, 정교선생 등이 그 대표자였습니다. 이렇게 황제권 강화 시도에 대한 그 독립협회 내에서는 두 개의 분파가 나눠져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선 갈등 상황 속에서 1898년 7월 5일 급진파가 고종을 폐위시키려 했다는 소위 안경수 쿠데타 음모 사건이 발각되고 1898년 9월 11일 전 러시아 공사관 통역 김홍륙이라는 사람들이 고종의 커피잔에 아편을 넣었다고 하는 소위 김홍륙 독차 사건을 구실로 독립협회에 대한 고종과 보수파의 탄압이 자행됩니다. 아울러 동시에 보수파들은 노륙법, 아까 설명했죠. 죄인의 스승, 아들, 남편, 아버지 죽이는 거고, 연자법, 죄인의 가족에게 중형을 내리는 법. 이 부활을 다시 보수파들, 이거는 기강이 흐트러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걸 잡으려면 강하게 죄인의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을 같이 동시에 처벌하는 법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보수파들의 입장이었었고요. 이에 독립협회는 10월부터 이러한 탄압에 대해 만민공동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저항하면서 홍범 14조, 그 2차 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박영효가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홍범 14조,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 홍범 14조의 준행, 시행을 주장했고요. 또 중추원의 의회로의 재편과 독립협회의 인사에 과반수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즉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한 다음에 민선으로 독립협회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29일에는 관민공동회, 관과 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독립협회가 결국 황제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하여 점진적 내정개혁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이른바 허니 6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수하고 정교 중심의 소위 급진개혁파가 안경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국 힘을 잃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남궁옥, 이상제, 윤치호 등의 저희 온건파가 저희 다시 한번 주도권을 독립협회에 잡게 됨으로써 결국은 독립협회가 황제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해서 점진적으로 내전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이른바 헌의육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구파들이 여전히 모함을 많이 했죠. 보수파들이 1898년 11월에 들어서 독립협회가 왕권체제를 부정한다는 모함으로 다시 보수파에 의한 탄압이 전개되고,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등의 개최를 통해 저항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독립협회 온건파 간의 일정 부분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12월부터 다시 독립협회 내에서 급진파의 개혁 요구가 과격해짐에 따라 결국 고종은 12월 23일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이어서 독립협회와 지도부를 체포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12월 25일에 민회, 그렇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이는 모임을 민회를 불법화한다는 11개조의 조칙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독립협회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